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뻐꾸기 주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머랠리의 서막이라고 하셨나요? 네, 서머랠리 서막. 앞으로 서머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를 좀 시사하는 주제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강의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 준비한 거는 서머랠리의 서막이다.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자, 서머랠리의 서막인데요. 자, 화면이 조금 좀 제대로 잡히네요. 예. 자,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반격의 시작이 올 것이고 시간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진격의 시간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제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는 반도체가 살아나면 증시가 살아난다. 그래서 결국에 증시가 살아날 거고 반도체도 살아날 거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서머랠리의 서막. 뭔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5월 우리가 이제 고용시장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주목하는 게 FOMC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5월 고용 보고서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고용은 지금 33만 9천 건이었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비농업 고용은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은 임금 상승률은 좀 떨어졌고 실업률은 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때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어떤 수요 위주의 어떤 시장이 노동 시장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공급 위주의 이런 시장이 공급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수요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구인이 이제 점점 물론 이번에 졸트는 일시적으로 좀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이민자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다시 문을 열면서 멕시코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서 노동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평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 근무 시간도 좀 빠지고 있고 평균 근무 시간이 많으면 돈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들면 임금 좀 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빠지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내용은 사실 FOMC까지 좀 연계시켜 보면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주초에는 호주하고 캐나다 금리 인상 이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번 주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요거는 예상치 크게 상회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역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경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경기 연착륙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OECD 경기 선행지수 보면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지만 우리가 지난 1분기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이미 진입했을 수 있고 얕은 수준에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가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 MDD라고 해갖고 EPS 최대 낙폭 지수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2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좀 볼 거는 EPS가 최근에 바닥치고 회복되는 것보다 주식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좀 볼 거는 역실적에서 어떤 실적 장세 기대감으로 또는 실적 장세 어떤 도입부로 진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이 ISM 서비스업 지수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됐는데 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는 50 아래에서 침체를 보였는데 서비스는 견조했거든요. 50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여전히 물론 50 위에는 있습니다. 50.3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크게 빠졌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빠졌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서비스 쪽도 조금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고용이랑도 좀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ISM 서비스업 지수 안에는 고용지수가 있습니다. 고용지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전월에는 50.8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빠졌죠. 49.2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후에 배드와치로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은 좀 빠졌었지만 서비스 쪽, 그러니까 뭐 레저나 뭐 음식료나 외식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고용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업체 발표 지수 이후에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여전히 나오고,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닉 기자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 경기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번 35에서 25%로 하향을 했다. 닉 티밀하우스의 트윗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선은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골드만삭스예요.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최근에 파란색이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여전히 한 60% 정도 수준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크게 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닉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35%에서 25%로 크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부채 한도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줄어들었다는 게 큰 이유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한국 그 수출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한국 수출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빨간색 선이죠.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 쪽도 우측에 보시면은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뻐꾸기 주식 통해서 지난 1월 7일 반도체 주주 바닥이 곧 주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서 며칠 전에 1월 4일에 제 유튜브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장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 이유도 같이 영상으로 좀 남겨드렸고요. 그때가 화살표 자리였어요. SK하이닉스에. 저희가 5월 뻐꾸기 주식 전략은 5월 6일에는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인 메이로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5월 13일 뻐꾸기 주식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반격의 시간이 올 거라고 시장은 그때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부채 한도 협상과 이제는 진격의 시간. 부채 한도 협상은 그 리스크를 오히려 위험 자산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 해드렸고, 시장은 그때서부터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주 전에는 반도체가 살아나면 증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반도체도 증시도 모두 살아나고 있죠. 자,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뻐꾸기 주식 통해서 언급하고 전망한 대로 시장의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물가라든지 뭐 금리 전망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부채 한도라든지 또 은행 리스크라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림 그린 대로 잘 맞춰지고 있고요. 이제는 뭐 반도체 바닥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더 뜨거워질 서머랠리의 파도에 올라타자. 자, 이것이 오늘 뻐꾸기 주식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